간단하게 이 사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23년 네이버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중소 언론사였던 스포츠 춘추를 뉴스 검색에서 제외했습니다. 중소 언론사들이 당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외됐는지 회의록이나 회의 자료 전혀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약관인, 그래서 스스로 네이버가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최근에 수정을 했는데요. 약관, 스포츠 제휴약관 제19조에는 부재소 합의, 즉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별도의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즉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뉴스 검색에서 스포츠 춘추가 제외됐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통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10월 스포츠 춘추 박동희 대표는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포털의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공론화, 부당한 부재소 합의 약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아서 이 과정에서 올 4월에 법원에서 이거 약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판결을 1심 판결이지만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네이버는 바로 약관을 수정하는데 나아가지 않고 있다가 공정거래위원장,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내일 있습니다. 9월 5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자 9월 1일자로 부재소 합의 약관을 삭제된 새로운 약관을 제정을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거대 포털의 자체적인 수정으로 이제 중소 언론사들도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당사자로서 지난 2년 동안 네이버의 중소 언론 입틀막에 맞서 싸워오셨던 스포츠 춘추 박동희 대표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언론사 가운데 최초로 양대 포털에 승소한 주식회사 스포츠 춘추 대표 박동희입니다. 지금 신장식 의원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2022년 11월 11일 스포츠 탐사 매체 스포츠 춘추는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재평가 결과 기존 뉴스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검색 제휴로 강등시키겠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평의가 생긴 이래 벌점, 경고, 광고성 기사, 어비중 기사가 전무했음에도 뉴스 제휴 계약 해지를 당한 언론사는 스포츠 춘추가 유일했습니다. 스포츠 춘추는 재평의와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에게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수차례 문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3년 7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뉴스 콘텐츠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 내내 네이버 카카오가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게 바로 이 부재소 합의입니다. 여기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부재소 합의는 네이버가 돈을 내고 카카오가 돈을 내고 네이버 카카오가 직원을 파견하고 네이버 카카오가 이 심사위원을 뽑은 한마디로 네이버 카카오의 출장소나 다름없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이의를 제기해선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세계 민주주의 최하 등급을 받고 있는 북한에서도 2심 제도가 있고요. 소명을 듣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그런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부재소 합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희대의 약법이자 대표적 불공정 약관이었습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던 것은 네이버의 기업 이념이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그리고 모든 것에 우선하는 인권 존중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기업 이념은 사심없는 판단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부재소 합의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부재소 합의가 새겨진 약관,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뉴스 제휴, 검색 제휴 계약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처음부터
이런 네이버 카카오의 부재소 합의가 희대의 파시스트라고 생각했고 법원과 싸움을 개시했고요. 드디어 2025년 4월 23일 수원지법 민사 15부는 피고인 네이버 카카오에게 다시 스포츠촌추를 유스 제1사로 복귀시키라는 원고 스포츠촌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의 판결문에서 해서 부재소 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만큼 일체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피고 네이버의 편의를 위해 고객인 원고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한마디로 부재소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했습니다. 법원이 부재소 합의라는 희대의 악법을 무효화한 배경엔 한 국회의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입니다. 신 의원은 네이버라는 존재감을 의식해 여러 의원, 저와 상당히 친한 의원들도 네이버의 압박 속에서 외면하는 과정이었었는데 이런 부재소 합의와 관련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고요. 유일한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해당 문제를 질의하며 부재소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받아내면서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네이버가 어떻게 부재소 합의 조항을 악용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지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신 의원과 친원실의 노력 끝에 부재소 합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던 네이버는 결국 2025년 9월 1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를 며칠 남겨두고 전격적으로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부재소 합의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약관 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입법부를 통해 세상이 얼마나 이롭고 정의롭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현실로 보여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과 의원실 관계자분들에게 정중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자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네이버가 부재소 합의를 철폐당했다고 네이버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뉴스 플랫폼이 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재평의를 발족을 해도 결국에 그 재평의도 네이버 돈으로 운영이 되고 네이버 직원들이 파견돼 사무를 보고 네이버가 뽑은 위원들이 활동하는 네이버 출장소 시즌2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이버는 새로운 재평의와 관련해 운영의 투명성과 결정의 공정성에 대해선 이런 망구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밀실에서 네이버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게 분명합니다. 네이버는 스포츠춘추의 재판에서 수도 없이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 10번이 됩니다. 뭐냐면은 유스 제휴는 재평의 심사 규정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계약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유수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유지하고 있는 형태의 제휴 계약이다. 한마디로 스포츠춘추처럼 유수의 메이저 언론사가 아닌 중소 언론사는 유수 제휴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8년부터 16년, 거의 10년 가까이 네이버에서 일해봐서 아는데요. 네이버의 언론관이 이렇습니다. 네이버는 대한민국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처럼 유수의 메이저 보수 언론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길 바랍니다. 네이버 유수 계약 없이 언론 개혁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 내내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 아주 많은 거짓과 가짜 뉴스로 일관을 해왔고 또 국감 전에 의원실에 뭐라고 그럴까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면 말도 안 되는 문자 메시지를 보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은 국감 때 네이버 사주인 이혜진 씨가 출석하게 되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관계자 여러분, 네이버가 가장 다루기 쉬워하는 언론은 불이익을 받고도 침묵하는 언론사입니다. 반대로 네이버가 가장 두려워하는 언론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상적인 언론사입니다. 네이버의 부당함과 불이익에 더는 침묵하지 마십시오. 침묵의 대가가 클 것이라고 오인하지 마십시오. 침묵과 기대 대신 여기 계신 신장식 의원, 안윤걸 소장, 그리고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같은 정의로운 분들에게 손을 뻗어주십시오. 단언컨대 여기 계신 분들 간에 그 손을 뿌리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손과 손이 모아진다면 스포츠춘추는 유일이 아닌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언론사를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는 게 구글 지도 반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반출, 아주 부당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구글한테 지도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반출한 게 네이버 카카오에 익숙해진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데 우리가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카오에 지배되지 않은 언론사가 저희 말고 더 많은 언론사가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를 배치하는 데 대해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항상 알고리즘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알고리즘에는 분명한 인텐션, 즉 의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특정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지 의도 없이 알고리즘이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라도 야권을 변경시킨 것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동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변경된 약관에 의해서더라도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또 특정한 의도를 관철시키는 형식적인 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동희 대표를 변호하신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대표 변호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송을 담당했던 정종채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경과와 의미 그리고 앞으로 신장식 의원께서 이뤄내신 그 네이버의 약관 개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법률가의 소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제 공동으로 임의 조직인 뉴스제휴위원회를 조직해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제 언론사들의 포털의 진입이나 평가나 등급 조정, 제재, 채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두 포털사가 따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에 따라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뉴스평가위원회는 심사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모든 언론사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렸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들과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언론사들에게 평가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위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약관 조항을 삽입한 약관을 강제해서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에 의하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아주 명망이 있는 사회각층의 언론계표를 비롯한 사회각층의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이기 때문에 두 포털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 모든 재원과 그리고 실무 인력들은 네이버 카카오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설립됐을 뿐만 아니라 법 인격도 없는 그냥 두 회사의 임의적인 조인트 벤처 조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신뢰에 의하면은 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목숨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 결정만 공고하지 그 결정에 이르게 됐던 근거나 사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 독단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소위 원님 재판을 한 셈이었죠. 그 덕분에 억울하다고 느낀 많은 언론사들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의 핵심은 약관, 특히 부재소 조항이 약관 규제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법원의 결정은 한 9대1 정도로 그 부재소 합의는 무효는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로 저희가 추단해 볼 건데 만약에 이걸 무효로 결정을 하게 되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언론의 질서가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자체 정화 능력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법원도 손을 못 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용기를 얻은 네이버와 카카오와 그리고 유수제휴평가위원회는 더욱더 독단적인 결정을 많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이번에 스포츠 춘추였습니다. 스포츠 춘추는 언론사 중에 최상위 등급인 유수 검색 제휴 언론사였지만 유수제휴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통해 제휴 등급 강등 조치를 당했고 그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공이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언론사로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요.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법원에서는 부재소 합의는 무효이긴 하지만 언론사가 법적 소송을 할 수 없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네이버와 카카오 또는 유수제휴평가위원회가 구체적인 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의 계약 해지의 입증 사유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패소 판결을 한다라고 해서 솔로몬적인 판결을 내렸고요.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했던 주장입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유수제휴평가위원회는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이 되었고 네이버 카카오의 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에는 무제한적인 재량이 허용된다고 한 겁니다. 이런 주장은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정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소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계엄행위에도 법적 심사가 허용되는 이 나라에서 일개 위원회에게 무제한의 재량이 허용되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배제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네이버와 카카오는 1심에도 했고 지금 현재 항소심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그 약관에서 부재소 합의가 배제되었지만 소급표는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금 분쟁 중인 사업자들의 구제는 어렵기 때문에 이 약관에 소급표 그 부재소 합의의 조항을 배제하는 소급표를 규정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이번 결정에 가장 큰 박수 보내주셨는데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님 말씀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예. 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말기에 현재 국민의힘이 주도를 해서 청와대와 만든 위원회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설립이 되었고 오늘 스포츠 춘추가 특정 그 사례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지만 이거는 스포츠 춘추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언론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에서도 이 포털뉴스 독과점 개혁 법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조국 혁신당,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포털뉴스 독과점을 철폐하고 개혁하는 법안 부분을 대안 부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1분만 말씀드릴게요. 네, 인터넷 기자협회랑 민생경제연구소가 스포츠 춘추를 함께 문제제기가 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신장식 의원님, 황명필 최고위원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에 제가 기자회견 했을 때 의원님은 그때는 신장식 의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김남국 당시 국회의원님이었고 또 민병덕 의원님이 국감에서 열심히 해주셨던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마이TV 또 안진걸TV 서울의 소리 등에서 생방송도 해주시는데요. 뉴제이는 절대 완벽한 조직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모든 언론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꺼번에 어렵다면 우리 신장식 의원님 또 저희들과 마음 모아서 이 포탈의 횡포 그다음에 뉴제이의 문제점을 하나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